맛있는 음식이 한가득 차려져 있는 식탁에 사람들이 모여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즐기지 못하는 요르단 왕족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에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라에마 씨의 사연을 재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르단 왕국에 살고 있는 라에마입니다. 요르단 왕국은 여러 유적지와 역사적인 명소로 알려져 있으며 예수가 세례를 받은 곳으로도 유명하죠. 헌법적 군주제 정치 체계를 운영하는 요르단 왕국은 왕족 체제입니다. 저 역시 왕족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외모가 못생겼단 이유로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진 않고 있어요. 코를 훌쩍거리고 코맹맹이 소리가 심하게 나는 저에게 가문에선 조용히 지내길 원했기 때문이죠. 사실 TV에 나오는 다른 국가의 공주들은 빼어난 외모에 하나같이 품격이 흘러 넘쳐 보이잖아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외모가 못생겼던 건 아니었습니다. 못생겨지게 된 사연은 어렸을 때 집안 계단에서 내려오다 넘어졌는데 칠칠 맞다며 혼날까봐 아픔도 꾹 참고 또 겉으로 보기에도 이상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 누구보다 오똑한 콧날을 가져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했던 저였는데 나이가 들수록 코 모양이 조금씩 삐뚤어지면서 결국 휘어져 버렸어요. 자라면서 얼굴은 변하는 거니 그럴 수 있다 생각했지만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콧물이 나오더라고요. 코도 자주 막혀 코맹맹이 소리가 났고 먼지나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엔 재채기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치료를 안 받아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르단에서 제일이라는 의사도 정확한 병명을 내리지 못하고 아무래도 요르단 지역의 특성으로 인한 모래바람 때문에 생긴 질병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질병을 파악하지 못한 탓에 이렇다 할 치료법 없이 그나마 증상만 완화해줄 수 있는 알레르기 약이라도 먹어야 할 것 같다면서요. 약을 먹으면 잠깐은 괜찮아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뿐이었어요. 왕족의 특성상 사람을 많이 대면해야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재채기 때문에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일선에서 뒤로 밀려난 채 조용히 외무부에서 사무 업무 일을 해야만 했어요. 나라를 위한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많은 여자들이 사회활동에 참여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조금씩 개방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언어를 배우는 걸 좋아해 영어며 불어든 몇 개 국어 정도를 할 수 있는 덕분이기도 했고요. 나이 많고 경력이 오래된 주변 분들은 저를 알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젊은 인재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인지 저의 신분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저 또한 특별히 티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일에만 몰두하며 지내다 다정하고 세심한 성격의 평범한 남자를 알게 되어 결혼하게 되었고 이쁘고 사랑스런 딸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온전히 제 힘으로 키우고 싶어 일을 잠깐 쉬게 되었는데 힘이 들긴 하지만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는 왕족의 집안 특성상 행동에 제약이 많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지 못한 억압된 생활을 해야 했었는데 제 딸은 저와 같이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넓은 세상을 다니며 많은 경험을 하고 새로운 문화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음 하는 마음에 인터넷을 통해 세상 곳곳을 알려주며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런 덕분인지 몰라도 제 딸은 지루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항상 색다른 무언가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최근에 딸이 푹 빠져있던 건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였습니다. 그 아시아의 나라는 한국이었는데요. 평생 한국이란 나라를 모르고 살았는데 딸 덕분에 알게 된 거죠. 알고 보니 지금 젊은 세대에선 K-팝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날이 갈수록 인기가 높다라더군요. 그리고 보니 저희 딸의 방에 붙어있던 미소년들, 남자아이들이 한국 가수였더라고요. 딸이 중학교를 다닐 즈음 전 다시 외무부에 업무 복귀를 했습니다. 쉬는 사이 한국이 그동안 큰 이슈가 되었는지 알게 된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활발한 수교를 원하기도 하더라고요. 대외 업무를 피했던 저였기에 대부분 다른 직원들이 해외를 나가는 업무를 맡았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미국을 한번 다녀오지 않겠냐며 제안이 왔습니다. 대면하는 업무가 꺼려졌던 저는 몇 차례 거절을 하기도 했지만 통역을 담당하던 직원이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 해외를 나가지 못해 지금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더군요. 국책사업회의라 나라를 위한 일이기도 하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니 난감했지만 결국 승낙을 했습니다.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제 질병이 티가 안 나게 해야겠다 생각하며 아이들을 남편에게 부탁한 채 미국에 갈 준비를 마치고 급하게 출장길에 올랐어요.
미국에 도착하니 도로에는 차들로 가득 차 있고 높은 고층 빌딩이 질비해 있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놀랬던 것도 잠시, 갑자기 숨을 쉬기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매연으로 인한 공기 탓인지 아님 갑작스런 기온 변화 탓인지 코막힘 증상도 더욱 심해졌고요. 요르단의 겨울과는 다른 느낌의 추위였어요. 갑자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통역해야 하는데 어쩌지? 가져온 약은 먹어도 들어먹지 않고 약을 먹으나 마나 재채기와 훌쩍거림이 시작되어 버렸거든요. 콧물을 훌쩍거리는 것도 문제지만 제 발음까지 못 알아들어 제대로 된 통역을 하지 못해 나라의 국책 사업에 지장을 주면 어떡하나 더 걱정이었어요. 그렇게 회의 장소에 도착해 일단 급한 대로 화장실에 들어가 약을 먹고 코를 풀어보기도 하면서 좀 진정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채기가 연신 나오며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아 발만 동동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더니 연고가 들어있는 통을 건네더라고요. 괜찮다면 이 약을 한번 발라보지 않겠냐면서요. 아마 재채기가 완화되고 코가 좀 뚫리면서 괜찮아질 수도 있다면서요. 모르는 사람이 권하는 약을 쉽게 바를 순 없어 망설이며 쳐다보자 연고 뚜껑을 열더니 자신의 코 밑에 바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어로 자신도 비염 때문에 꽤나 고생했는데 이 연고를 바르면 한결 나아져서 권하는 거니 한번 발라보라고요. 회의가 코앞이었던 터라 제가 물불가릴 처지가 아니니 일단 에라 모르겠다 싶어 저도 눈을 질끈 감고 발랐습니다. 아주 살짝 손끝에 묻혀 코에 발랐는데 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너무 상쾌한 느낌이 들면서 막혔던 코가 뚫리며 진정이 되고 재채기가 잦아들었거든요. 회의가 임박했던지라 일단 고맙다고 인사를 건넨 후 회의에 참석했지만 중간중간 화장실에서 발랐던 그 연고가 너무 궁금했고 살짝 바른 연고로 이렇게 완화된다면 어쩜 저 연고는 오랫동안 저를 괴롭힌 원인 모를 이 질병을 고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회의가 끝나자마자 아까 저에게 연고를 권했던 여성을 붙잡아 도대체 이 연고는 무엇이고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건지 물어보았는데요. 그 여성은 자신은 한국에서 왔고 자신도 비염 때문에 고생을 했었는데 한국에는 한의원이라는 치료기관이 있어 거기서 치료를 받은 거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동양에는 비과학적인 의학이 있다던데 혹시 그걸 말하는 건가 싶은 생각에 실망한 표정을 지었는데 이 여성이 저의 표정을 눈치챈 건지 서양에선 동양의학을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불신하지만 한의학은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고유의학이니 시간이 될 때 한국을 한번 방문해 치료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 하더군요. 그 순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전 영영 두 번 다시 시원하게 코로 숨을 쉴 수 없을 것만 같아 그 여성을 붙잡고 혹시 동행하여 치료를 받은 곳을 소개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너무 고맙게도 흔쾌히 수락을 해준 이 여성분의 이름은 은서 씨였습니다. 전 부랴부랴 귀국 대신 휴가를 내어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몸이 아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단걸요. 그렇게 전 은서 씨와 함께 한국에 도착을 했고 한국의 공항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과 달리 편리하고 엄청 빠른 입출국 시스템 덕분에 짧은 시간에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왔거든요. 한국 공항의 훌륭한 인프라를 느낄 틈도 없이 은서 씨와 병원을 향해 출발했죠. 한국은 고층 빌딩만 가득했던 미국의 풍경과 달리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줬어요. 지도에서 봤을 땐 조그만한 나라였는데 어쩜 도시는 이리 크고 화려한지 놀란 마음을 안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한의원에 들어서자마자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분 나쁜 냄새가 아니라 몸이 편안해지는 냄새였습니다. 은서 씨는 약재 냄새라며 한의학은 사람 몸에 부담을 주는 약을 쓰지 않고 체질에 맞게 진찰하여 약을 처방해준다며 부작용도 거의 없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을 거라 했어요. 자신도 여기서 지어준 약도 먹고 침을 맞기도 했다면서요. 하지만 차례가 되어 한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은서 씨처럼 몸의 면역력이 문제가 아니라면서요. 희망을 품고 한국까지 왔던 저는 깊은 절망에 빠질 것만 같았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면역력이 아닌 삐뚤어진 코 때문이라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평생 원인 모를 질병이라 안고 살아야 한다. 체념하고 못생겨진 얼굴에 속상해하며 숨어 살았는데 이 모든 원인이 어렸을 때 넘어졌던 코가 원인이라니. 한의사 선생님은 코를 교정하면 아마 지금의 증상이 많이 완화될 것 같으니 코를 교정한 후에 다시 진찰을 해보고 한약을 먹으라며 자신이 소견서를 써줄 테니 이비인후과를 가보라 하셨어요. 은서 씨는 자신이 함께 동행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같이 가자고 해줬습니다.
이비인후과 선생님은 저의 코를 보더니 어렸을 때 넘어지면서 코뼈가 휘어진 채 자리를 잡은 것 같다며 간단한 수술을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지만 혼자 타지에서 있자니 겁이 나 전 남편에게 딸과 함께 한국에 와달라 연락했고 수술은 2일 후로 잡았어요. 남편이 한국에 도착한 후 함께 다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찰을 받고 충분한 설명을 받은 뒤 1시간 정도의 수술을 마치고 안정을 취한 뒤 다음날 방문하라는 말을 듣고 코에 솜을 그대로 낀 상태로 퇴원했습니다. 코에 솜까지 낀 상태라 너무 답답했는데 마취까지 한 큰 수술이라 생각했는데 하루 만에 퇴원이라니 너무 이상했어요. 혹시 사기를 당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로요. 다음날 소독을 위해 병원을 재방문했고 솜을 빼는 순간 엄청난 고통이 몰려와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피는 더 이상 나지 않고 있으니 잘 아물기만 하면 될 것 같다며 큰 걱정하지 말고 다음 주에 실밥을 풀 거니 일주일 정도 후에 방문하라더군요. 이렇게 아픈데 수술이 잘 되었다고 말하는 의사 선생님이 영 믿음직스럽진 않았습니다. 원래 질병 때문이라 생각했던 때에도 냄새를 잘 맡지 못해 음식 먹는 즐거움을 잃고 살았는데 수술 후 그나마 희미하게 맡던 냄새조차 맡을 수 없으니 한국에서 먹은 음식들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더군요. 통증도 살짝 있기도 해서인지 쉬고만 싶었지만 남편과 딸까지 호텔에 묶어둘 순 없잖아요. 둘만 내보내버렸더니 남편과 딸은 북촌한 옥마을도 다녀오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먹고 왔다더군요.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잠깐 동안 아픔도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음날 좀 괜찮아진 저는 남편과 딸을 데리고 은서 씨와 함께 방문했었던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딸도 가끔 저처럼 재채기도 하고 콧물도 훌쩍여서 걱정이었는데 다행히도 남편과 딸은 저처럼 코에 이상이 있는 비염이 아니고 체질 개선만 하면 될 정도의 가벼운 비염이라 했습니다. 진맥을 하고 체질에 맞는 한약을 처방받고 체질에 따라 지은 약이니 절대 남의 한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충고와 함께 병원을 나왔는데요. 남편은 코에 침을 맞는 시술까지 받았는데 긴 침을 봤을 때 겁이 덜컥 나서 도망칠 뻔했는데 맞고 난 후 코가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라며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한국 한의학은 정말 대단하다며 칭찬을 쏟아냈어요. 일주일이 지나 이비인후과를 다시 방문해 실밥을 풀었는데 확실히 코막힘도 줄어들었고 숨쉬기가 한결 편해지더군요. 처음에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갑자기 뚫려버린 코에 세상의 냄새를 처음 겪는 어린아이 마냥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께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넨 후 병원을 나와 남편과 딸이 맛있게 먹었다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냄새도 희미하게 느끼며 음식의 맛도 잘 못 느낄 때가 많았는데 온 감각이 다 살아난 것 마냥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자 침이 고이며 너무 허기지더라고요. 이윽고 남편과 딸이 맛있게 먹었다던 한국 음식이 나왔는데 그 음식은 불고기였습니다. 짭조름하면서 달콤한 맛의 부드러운 고기가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얼마 만에 음식 먹는 즐거움을 느낀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먹었답니다. 그렇게 남은 일정 동안 다양한 한국 음식도 경험했고요. 수술도 잘 마무리된 채 다시 요르단으로 돌아왔답니다.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준 은서 씨, 고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한의원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준 한국에 너무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라에마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감동화장창이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